자, 지난 시간에 미리 한번 예습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요거 정리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야. 근데 오늘은 이제 봐야 될 그 사료라든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봐가면서 이 그 1900년대 국권 피탈 과정은 출제가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뭐 이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개항기가 있긴 있어도 근현대사의 핵심 파트는 이제 일제 그 강점기 내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시기가 이 일제시대가 근현대사의 거의 뭐 핵심 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데 이 국권 피탈 과정도 시험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돼요. 거의 유형이 조금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약 80% 정도는 어떤 유형이냐면 시기 순서대로다 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더 앞에 오느냐 혹은 뭐 뒤에 오느냐 요거 잡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코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뭐 이게 그 동영상 촬영이 올라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촬영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내가. 왜냐면 여러분들 그 현장 강의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예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예습을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오늘 이제 천천히 사료와 내용들을 봐가면서 꼼꼼하게 시기 순서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22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노트에 있는 그 1900년대 국권 피탈 과정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00년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901년부터 20세기 시작이에요. 1900년이면 19세기 말이야, 사실은. 근데 어쨌든 1900년에는 고종 황제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칙령으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켰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울릉도의 관할 영역에 독도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하게 확인을 대한제국 황제 칙령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일제가 1905년 2월 달에 이제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기 영토로 편입을 하는데 러일 전쟁 도중에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어떤 무주의 무주의 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론이 됩니다. 뭐 아무리 그 증거 디미너도 들은 채도 안 하는 놈들이지만 그 다음에 이해는 이제 한성중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을미개혁 때 한성소학교가 설치됐던 거, 2차 가보개혁 시기, 교육입국조서 반포했던 1894년 12월의 2차 가보개혁 때 위고학교, 사범학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895년 을미개혁 때 한성소학교, 그 다음에 이제 1897년부터 시작된 광무개혁 때부터 기술학교와 유학생을 파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세기 말인 1900년에는 한성중학교가 설립이 된다. 자, 최초의 공립학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태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뜨끔뜨끔들 하시지. 최초의 공립학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동문학하고 유경공은 헷갈리시면 안 돼. 동문학은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교육기구이긴 한데 공립학교라기보다는 영어 강습소니까 통역관 양성이에요. 영어 강습소고 그 동문학이 이제 1883년이야. 그러니까 그 원산학사하고 같은 해 1883년에 세워졌던 거예요. 내 목소리 안 듣게 해요? 괜찮아요? 좀 여기 스피커가 내 목소리를 좀 느끼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나 기름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최초의 공립학교인 유경고는 1886년이에요. 그래서 그 1886년에 유경고부터 시작이 돼서 1894년에 그 한성외국어학교 사범학교 거쳐서 1895년에 한성소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1900년에 한성중학교. 잘 잡아두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02년에는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대한제국 영토 확인 간도관리사무소를 개설을 하면서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을 하게 된다. 원래 이제 이 이범윤은 이제 이완용과 같이 친러파 내지 친미파로. 그래서 고종의 춘생문 사건이라든가 아관 파천에도 이제 연관이 있는 인물이고 그랬었는데, 이 이범윤이 이제 간도관리사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범윤은 러시아 공사도 지내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서 이제 무장 독립군 투쟁을 그 주도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범균. 그 다음에 이해 1902년에 일본과 영국이 첫 번째 동맹을 맺게 된다. 그래서 1차 영일 동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영일 동맹 때는 각각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나라 이름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한제국도 줄여서 한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대한민국도 줄여서 한국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나라 이름을 줄여서 대한제국 시기부터는 한국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임시정부까지 만약에 이제 그 진도가 나가게 되면, 오늘 내지 늦어도 다음 주겠죠. 임시정부까지 진도가 나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우당 그 기념관 측에서 우당 기념관이면은 호를 중요하셔야 되는데 우남은 이승만의 호고 우당은 누구 호냐면 이회영 선생 호예요. 서간도 삼원보 그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주역. 서울에 막 그 넓은 땅을 소유했던 조선 최고의 그 부자. 근데 아주 그냥 비밀리에 서울에 있던 그 넓은 자기 땅 재산 다 처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간도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삼원보의 무장 독립군 기지,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그 덕분에 나중에 이제 이효영 선생이라든가 그 형제가 이시영 선생입니다. 48년에 초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부통령 하셨다. 근데 그 가족들, 식솔들은 거의 거렁뱅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의 호가 우당이야. 그 우당 기념관 측에서 최근에 이제 건국절 논란이 심했거든요. 바로 직전에 8.15 광복절 행사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건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건국절 그 48년 8월 15일 기점으로 건국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당 기념관 측에서 이승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각국에 보낸 공문. 요게 이제 우당 기념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최근에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48년 8월 15일 기점으로 건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 이제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공개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수업에 임시정부까지 그 나가게 되면 오늘 보시는 거고 다음 주에 나가게 되면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이라는 이제 그 나라 이름이 나와서 북호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청나라와 한국에 대한 각각의 어떤 우위권을 인정을 해준다. 그죠? 자, 이 영일동맹이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1902년에 영일동맹이 맺어지기 전까지, 쉽게 말하면 일본이 영국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고자세고, 일본이 이제 러시아 측에다가 한반도의 어떤 중립지대를 설정하고 한반도를 각각 분할 점령을 이제 협의를 해보자. 이걸 일본 측에서 이제 사정을 하고 러시아가 고자세를 취하는 측이었어요. 그러다가 1902년부터 시작된 영국을 끌어들인 영일동맹, 이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일본이 영국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일본에다가 어떤 한반도의 중립지대 설정하고 분할 점령을 제의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그걸 거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인 1903년에는 용안포 조차 사건이 터진다. 자, 이 용안포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이 압록강 하구가 꽤 중요한 지역이에요.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 사건을 벌였던 지역도 압록강이고, 근데 고려시대 때 천리장성 설치를 할 때 서쪽 그 천리장성의 출발점이 압록강 하구였었고, 그치? 그 압록강 하구에 용안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용안포를 누가 조차를 하려고 했냐면, 조차는 토지를 빌려 쓴다는 개념인데 말이 좋아서 빌려 쓰는 거고 그냥 강제로 토지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 해군 기지, 그러니까 석탄 증기선 연료가 되는 석탄 저장 시설을 위한 해군 기지 같은 걸 쓸 때 보통 조차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차지 딱 그러면 거기는 치해복권지대가 돼버려. 그치? 그래서 많이 줘서 빌리는 거고 거의 강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용안포 조차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 정부 상태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 압록강 하구의 용안포를 우리가 이제 거기를 좀 그 해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빌려달라 해서 조차를 시도했던 거를 일본이 요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요거를 하게 되냐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결강의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동 이용 그 항구로 다 개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삼국간섭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러시아가 타이완은 일본이 그대로 차지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어디는 반환시켰냐면 요동반도는 반환시켰어요. 그래서 여순 측에다가 러일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가 여순축을 여순을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서해바다, 지금 이제 중국은 우리 사회 황해라고 부르지만 우리 기준으로 서해바다야. 그 서해바다의 제해권을 계속 노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침략적으로 접근할 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때 용항포조차를 시도했던 것도 그 맥락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일본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동항구로 그냥 다 개방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의도가 좌절이 됐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04년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1904년에 1900년대 북컴퓨터 과정의 첫 번째 주요 사건. 그건 뭐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결국은 이제 전쟁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이제 자신감에 찬 거야. 1895년에 94년부터 95년까지 청일전쟁 벌여서 청나라도 이제 정리를 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일본이 해군력에다가 이제 급속하게 투자를 하고 특히 영국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감을 가진 거지. 결국 러시아하고 전쟁 들어가요. 한편 이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에 딱 보면서 전쟁의 기운이 딱 고조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바로 중립 선언을 해요.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제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중립 선언을 했는데 러일 전쟁 딱 터지고 난 직후에 1904년 2월 달에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거의 뭐 반강제적이죠. 압박을 해서 뭐를 이제 맺도록 강요하냐면 한일 의정서를 맺도록 강요한다. 자, 이 협약의 그 제목부터 암기하셔야 돼. 한일 의정서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뭐 그 이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이 근현대사 파트는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연도의 월까지 암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현대 파트는. 여러분들 아마 내 수업 들어보시면 난 그렇게 연대 암기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 그지? 오히려 뭐 암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근현대 파트는 아니야. 근현대 파트는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뒤죽박죽 벌어지기 때문에 연도는 기본이고 할 수 있으면 월까지 암기해라.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는 1904년 2월입니다. 1904년 2월에 이제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됐는데, 자, 523페이지 보시면, 2016년 판은 479에서 480페이지 이쪽 저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루즈벨트는 미국의 테오도어 루즈벨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발음상 이제 시어도어라는 그 발음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오도어 루즈벨트예요. 테디베어 그 일화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곰탱이 개운새끼 중에. 하여간 이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일 의정서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일본의 그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이 주도적 우위권을 갖게 돼. 526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은 교재를 좀 사료들을 많이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최근에는 이 근현대 파트도 제시글로 이제 사료 딱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늘어나니까. 자, 526페이지 보시면 한일 의정서 있다. 제목에 빨간색 밑줄 쫙 치시고, 1904년 2월이라고 하는 그 연도 월까지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자, 첫 번째, 제1조 한일 양국 간의 항구 불역의 친교를 보지하고, 동양의 보지한다는 말은 지킨다, 보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다음 밑줄이에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에다가 형광펜이야.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용인, 즉 받아들일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고권 이럽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 개선, 그러니까 범위가 불명확해. 그거는 모든 대한제국 정부의 내정에 대해서 다 충고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용인이라는 거는 참고하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충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간섭은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권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충고권이지. 나중에 이제 1905년에